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연구하고 배웠던 거 오늘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는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와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전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그래도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거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2달치나 처방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라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수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는 AI 도구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도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N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 차 정도가 됐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그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형태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얘 또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들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